경주 월성 북쪽과 첨성대 사이에서 신라 시조 박혁거세 왕비 아령의 설화가 깃든 발천 유적지가 발굴돼 학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경북도의회 박차양 의원이 원전 등 원자력 시설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원자력 안전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국책사업인 신라환경 핵심 유적 복원 정비 사업의 하나로 월성 발굴 조사가 한창입니다. 월성의 북쪽과 첨성대 사이에서 신라 시조 박혁거세 왕비 아령의 설화가 깃든 발천 유적지가 이번에 발굴됐는데요. 조그만 하천인 줄 알았는데 발굴 결과 규모가 상당하고 형태가 양호한 석교지가 확인돼 왕궁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주 시민이라면 한 번쯤 걸어보았을 첨성대 인근의 동부 사적지. 문화재청은 2019년 10월부터 발굴을 시작해 동궁과 월지, 월성, 계림을 지나 남천으로 흐른 개천인 발천의 또 다른 수로를 확인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발천은 고대 신라의 하천으로 삼국유사에 박혁거세의 왕비 아령의 설화가 기록돼 있습니다. 박혁거세의 부인이 아령인데 아령이 비가 탄생을 할 때 계룡의 옆구리에서 나왔다고 그래가지고 입술의 생긴 모습이 마치 닭부리처럼 생겨서 그걸 와서 씻는 곳을 월성의 북쪽천이다. 이번에 발굴된 수로는 오랫동안 알려져 왔던 수로와는 다른 것으로 최대 길이 150m, 너비는 5.2m 정도입니다. 또 석교지도 발견됐는데 760년 경덕왕 19년에 축조된 월정교지보다 제작 시기가 훨씬 앞섭니다. 지금 복원되어 있는 월조교 같은 경우는 760년대에 만들어져서 이 석교 자리는 이보다 거의 100년 가까이 앞서서 만들어진 신라 최초의 석교지라는 데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옛 물길과 도로 유구의 발굴은 1993년 조사된 전랑지로 향하는 신라왕궁 북문의 위치를 밝힐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어 신라왕궁사 연구에 소중한 단초를 제공하게 됐습니다. 이 발천을 경계로 해서 왕궁이 새롭게 만들어졌거나 아니면 발천의 바깥에 건물이 많이 들어서 있는데 거기까지도 왕궁의 범위에 포함이 된다고 생각이 되어서 문화재청은 조사 연구와 학술 대회를 열어 유적의 성격을 규명하고 발천의 원래 모습을 되살리는 방안을 찾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포항시는 2021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을 당초 예산보다 2,879억 원이 증가한 2조 7,237억 원을 편성하고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에는 코로나19 방역 등 보건 안전망 강화 250억 원, 해양복합전시센터 17억 원, 철강산업 포항 거점센터 22억 원, 스마트 그린도시 31억 원 등입니다. 또 지진피해 구제 지원 300억 원과 학교 급식과 국도비 보조 사업 등 739억 원도 함께 편성했습니다. 경북도의회 박차양 의원은 원자력 시설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방사능에 의한 재난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원자력 안전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조례안에 따르면 도지사는 원자력 시설 안전 관리에 필요한 정책을 발굴해 추진하고 5년마다 안전 종합 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원자력 인근 주민 안전 확보, 환경과 안전 감시, 정보 공개 등을 규정하고 있고 위원회를 구성해 방사능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방사능 환경 오염 등을 조사 검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주시의회가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독단적으로 결정한 일본 정부를 규탄하고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시의회는 오염수 해양 방류는 지구의 혈관인 바다에 방사능을 주입하는 반인륜적 행위로 규정하고 수입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증 강화와 유통 이력 및 원산지 단속 강화를 우리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대구 경북 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가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중장기 과제로 전환하라고 최종 제안했습니다. 법적 근거도 없는 상황에서 시한을 정해둔 무리한 추진과 정보 부족 등도 인정했습니다.
한마디로 소득 없이 애만 썼다는 이야기입니다. 조재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9월 출범한 대구 경북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가 7개월의 활동을 마무리하며 공론 결과 보고회를 냈습니다. 코로나19로 공론화에 근본적 한계가 있었고 내년 7월 통합을 목표로 진행하면서 충분한 논의가 되지 않았고 시도민 의견을 수렴하는 공론화위원회가 마치 추진위원회처럼 활동한다는 지적도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광역단체 통합에 따른 장단점 분석에 대한 정보가 부족했다는 점, 광역단체 통합을 위한 법적 근거도 없어 기초자치단체 통합 절차를 준용한 점 등 한계를 분명히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중앙 집권 체제를 극복하고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행정 통합은 필요하다며 장기 과제로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중장기 과제로라는 말을 썼습니다만은 2022년 지방선거 이후가 되면 새롭게 이 문제가 이슈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또 자치법 개정, 특별광역시 설치에 관한 특별법.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도 중앙정부 지원 없는 독자적인 추진은 무리라며 사실상 무산을 선언했습니다. 광역통합은 자치단체의 자발적인 의지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고 중앙정부와 국회 차원의 정책적 지원과 입법을 통해 완성될 수 있다는 새로운 사실도 알게 되었고 법을 통해서 이제 법을 광역자치단체 통합에 관한 일반 법을 만들고 그 법에 따라서 통합을 하는 그런 시간적 여유를 갖는 게 방법도 있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공론화위원회는 계획대로의 추진은 무산됐지만 통합 기본 계획과 대구 경북 특별광역시 특별법안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대구 경북 행정통합의 무리한 추진이 다시 한번 명확하게 드러난 가운데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는 최종 결정을 조만간 공식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 영덕 지역 시민단체로 구성된 1871년 영해 동학혁명 기념사업회는 오늘 영해 동학혁명 150주년을 맞아 영덕군 영해면 사무소에서 추모제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1871년 영해면에서 시민혁명이 이루어졌지만 지금껏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며 혁명 당시 희생자들을 기리는 추모제를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앞으로 희생자들의 명예회복과 진실규명을 위해 실질적인 행동에 나설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포항시는 보경사 군립공원을 2016년 개정된 자연공원법의 취지에 맞게 시립공원으로 명칭을 변경합니다. 포항시는 명칭 변경과 관련해 보경사 시립공원, 내연산 시립공원, 진경산수 시립공원 등 5개 후보 명칭을 두고 시민 설문조사로 최종 결정할 방침입니다. 포항 흥해농요 보존회가 창립 3주년을 맞아 흥해종합복지문화센터에서 흥해농요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합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흥해 지역 민요의 체록 현황과 전승, 흥해 농요의 무형유산적 가치 연구 등 주제 발제와 함께 종합 토론을 벌입니다. 포항 흥해농요 보존회는 지역 민요의 전승을 목적으로 전수교육과 흥해농요 경창대회, 현장 재현 사업 등을 펼쳐왔습니다. 오늘도 황사의 영향으로 오후까지 공기가 탁했는데요. 밤부터 공기질은 차츰 나아지겠습니다. 서해상에서 비구름이 유입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까지 예상 강수량은 5에서 20mm입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흐린 하늘로 하루를 시작했는데 오후 들어서는 다시 맑은 하늘이 드러났습니다. 다만 황사의 영향으로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단계를 보였는데요. 울릉도에서는 황사가 섞인 비가 요란하게 내리기도 했습니다. 밤부터는 서쪽에서 새로운 비구름이 다가오면서 또다시 비가 내리겠는데요. 경북 동해안 지역에는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울릉도와 독도에는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20mm 정도입니다. 비가 내리면서 공기질은 다시 회복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내일은 아침까지 흐리다가 낮부터는 다시 맑은 하늘 볼 수 있겠습니다. 아침 기온 10도에서 13도로 오늘과 비슷하게 시작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18도에서 23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와 독도 12도로 시작해 한낮 기온은 울릉도 16도, 독도 15도로 예상됩니다.
동해 먼바다를 중심으로는 풍랑예비특보가 발표된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중부 해상에서 최고 4m, 남부 해상에선 3m까지 거세게 일겠습니다. 다가오는 토요일에 또다시 비 소식이 있고요. 다음 주 화요일에도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금융기관을 사칭해 대출금을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겠다며 수천만 원을 가로챈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포항 남부경찰서는 지난 26일 포항시 남구 오천읍의 길거리에서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준다며 2,850만 원을 건네받으려고 하는 20대 A씨를 붙잡았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 B씨는 앞서 같은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3천만 원을 건넨 뒤 이들이 돈을 더 요구하자 보이스피싱이 의심된다며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A씨의 추가 범행 여부와 A씨가 속한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하는 2021년 웰니스 관광지에 울진 금강송 에코리움이 선정됐습니다. 금강송 에코리움은 쉼과 치유를 위한 체류형 산림 휴양시설로 웰빙과 행복, 건강을 추구하는 웰니스 관광지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